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추가에 만약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평생 건강보험료를 절감하거나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요, 자산가라면요, 세금 못지않게, 증여세, 상속세 못지않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산가인데요, 60대 중반에 은퇴했습니다. 이랬을 때요, 어떻습니까? 소득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각종 이자 배당, 임대소득 이런 것들 포함해서요, 투자소득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등에 대해서 평생 어떻습니까?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요. 이자 배당 소득이나 기타 그것도 없더라도 부동산 소득만 있어도 평생 내야 됩니다. 바로 지역 가입자의 고충이 아닐 수 없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는 100% 자기 부담입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내지만 여기서는 100%를 낸다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산가라면요. 엄청나게 매달 수백만 원 이상, 그다음에 연으로 따진다면 수천만 원 이상, 그것도 계속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못지않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요, 동결됐습니다. 직장인 가입자는 7.09%고요. 지역 가입자는 부가점수당 금액이 208.4원이죠. 다만 장기 요양보험료율이 1.09%만 인상됐습니다. 약간 미미하게 인상됐지만요. 어떻습니까? 보험료율은 동결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더 확대시켰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박탈시키는 조건을 강화시켰다든가 아니면요. 추가의 소득이 있었을 때 추가의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이 모든 문제가 왜 발생됐을까요? 당연히 그동안 건전했던 건강보험료 그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왜 기금이 고갈납니까? 그동안 흑자가 났는데 그건 무분별한 선심성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케어나 이런 등을 통해서요. 엄청난 의료 쇼핑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7년도 8년도면요. 그 좋던 건강보험 그 건전했던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국민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한테도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요것은 좀 개선됐습니다. 2024년도 4월 3일부터요.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요. 외국인이나 재외 국민 피부양자 취득 시에는요. 반드시 국내 거주 기간 6개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 안 맞는다면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24년도 2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했을 때요. 기본 공제를 확대했습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정도 올렸죠. 그래봤자 큰 그 기대 효과는 보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공제를 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했습니다. 가령 차량 가격 4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가 점수를 줘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폐지했죠. 그다음에 다태아에 대해서 지원을 더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단태아 한 사람일 땐 100만 원이고요. 그동안 다태아는요 14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쌍둥이라든가 3등이라든가 4등이라든가 모두 다 동일하게 140만 원 지급했는데요. 이제는 태아당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올렸죠. 그러니까 쌍둥이는 그러니까 토탈 200만 원 받고 3등이는 300만 원, 4등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추가 지급 신청 시점에 임신 주수 20주 이상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거나 출산한 임산부라면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 지원비에 대해서도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합산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기타 등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폭증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로 중서민은요. 어떻습니까? 재난적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일부 금액을 자기 부담금 일부 금액을 돌려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는 굉장히 좋은 혜택일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잊지 말고 퇴원 후에는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근로소득자라면 그렇다면요.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로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요. 848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월별 보수 월액 상한액은요. 1억 1,900만 원, 1억 2천만 원 월급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1억 2천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848만 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험료 하한액도 있습니다. 19,780 원이죠. 월별 보수월액이요. 28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은 19,780 원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하고 적게 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무려 429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는 사람은요. 1 년에 1억 원 이상을 더 내고요. 10 년이면 10억 원, 50 년이면 57억 6,95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산가가 이렇게 많이 내주니까 고마워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 것은요, 의무잖아요. 그런데 의무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근로소득자에서 갑작스럽게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거죠. 연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절반은 사업장에서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퇴했습니다. 그럼 근로소득이 뚝 떨어졌죠.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랬을 때 은퇴 이후에 소득은 별로 없는데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자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등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지역가입자일 때 100%로 건강보험료를 자기 돈으로 100% 내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요.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에도요. 추가 소득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근로소득 말고도 추가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요. 소득 평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100% 그냥 포함해서 그대로 환산해 주고요. 연금이나 근로소득은 50%만 플러스 해 줍니다. 이때 이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사업장 두 군데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100%다 인정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요. 이때 근로소득 50%만 정한다는 것은요. 소득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간 보수의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이제는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요. 과거에는 7,200만 원 초과시,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요. 3,400만 원 초과시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2천만 원 초과되더라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건보 재정 악화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무분별한 의료 쇼핑 이것은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 쇼핑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지원했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엑스레이 찍을 사람도요. MRI나 CT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정치인들의 선심성 정책으로 표를 얻고요. 정치인들은 국민은 피 같은 준세금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되는 이러한 부조리가 발생한 것이죠. 특히 병원에 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평균 대비해서 2배 이상 병원을 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감기를 걸려도 대형 병원을 찾죠. 자, 추가 보험료는 그러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된 경우라면요. 건강보험료는요. 추가로 567만 원 내야 됩니다. 장기 요양보험료는요. 73만 원이나 되다 보니까 추가로 매월 어떻습니까? 640만 원을 추가로 내야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1년에 이자 배당 소득이 1억 원이라면 1년 동안 64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요. 2천만 원 공제 없이 전액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담이 더 한층 더 가중되겠죠. 그리고요. 모든 소득이 다 해당되고요. 부동산 재산까지도 해당되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는 그야말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혹시라도 10억 원에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됐다면 얼마나 낼까요? 엄청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건강보험료로 연간 6,948만 원 내고요. 장기요양보험료도요. 보통 뭐 저소득층의 연봉 정도 수준 되죠. 890만 원, 토탈 7,838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838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4인 가구 평균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10억 원 정도의 이자 배당 소득이 발생됐을 때는 추가로 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료로 30년이면요 무려 23억 5,14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건강보험료 폭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평생 피하는 것이 절세와 함께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렇듯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현재 440여 편 수록되어 있는데 앞으로 점점 많아지겠죠. 자,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콘스탄트 김에 어떻습니까? 그 절세 비법하고 노하우를 통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하시고요.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없애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투자 관리를 통해서 또한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멤버십 회원을 가입한다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이상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건강보험료를 피하기 위해서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A라든가 아니면은요, 그 보험 차입 비과세라고 해서 연금이라든가 저축성 보험 이런 것을 가입하는데요. 이랬을 땐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과세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건강보험료를 피한다면 비과세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요. 자산운용 효과 극히 미미하죠. 수익률 대단히 저조하죠. 그런데 상속세 부담은 또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는 있으나 어떻습니까? 다른 효율이 너무나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 피하려고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있으나 행복한 노후도 피하게 되고요. 건보료는 없겠지만요. 우리의 소중한 노후도 없거나 사라지게 되는 리스크에 직면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건강보험료는요, 소득이 있다가 소득이 없다면, 끊어진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각종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이 내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건강보험도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에서 퇴직한 경우에는요, 3년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36개월 동안에 그,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의 평균한 금액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서 마치 어떻습니까? 퇴직했지만 퇴직하지 않은 것처럼 3년 동안 3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부담을 좀 덜해 줄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 전에 3년 동안 브릿지 역할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는요.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랬을 때 건강보험료 폭탄이 예견되니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확실하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유일하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만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생애 동안 아니면 3대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 동안 100년간의 종합소득세를 완벽하게 면제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고요.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거나 또는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이 지긋지긋한 건강보험료 완벽하게 면제하거나 대폭적인 절감이
경감이 가능합니다. 자산가라면요, 이렇게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NGP 플랜을 통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사업소득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다 절세를 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 하나 플랜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증손자녀라면 4대까지가 되겠죠. 100년 내지 150년, 200년 이상의 세금 무산하고 투자선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내 제가 지원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생명이 유한한 관계로 저도 가업승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100년, 200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동안에 100년, 2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절세와 자산 증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금액은요, 수백억 내지 수천억 아니면 재산 규모에 따라서 수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레이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5만 원 입금하시고 입금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로 성함하고 언제 참석하실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참석하시는 분은요, 제가 제 저서에 친필 사인해서 공짜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약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훨씬 더 원활합니다. 편리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요, 건강보험료 추가로 소득이 있었을 때 얼마로 추가해 건강보험료를 내는지 알아봤고요. 건강보험료를 평생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